지금부터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허락하는데도 과연 그렇다면 치료를 어떻게 접근할까 합니다. 개념을 알려줘요. 치료론 하는 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죠? 치료론 하는 게 일종의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아토피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아까 정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치료는 자기 법대로 합니다. 기본 원칙만 지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애를 무조건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독을 풀기 위해서, 정체를 풀기 위해서 환부에서 땀을 내요. 땀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혈액순환이 얼마 돼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원래는 하루 종일이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은 하루 종일 돼요. 그래서 이 치료가 어려워졌어요. 피가 가만 놔두면 안 돌아요. 그 부위에. 근데 가만 놔두니까 안 도니까 그런데요. 제가 주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제가 강제적인 배독식이랑 자발적인 배독식을 크게 구별을 해요. 초기 아토피 환자를 치료시킬 때 전부 강제적인 배독이에요. 왜냐면 찜질방, 사우나, 온천, 용광로도 좋고 열대지방도 좋고 어디든 가도 좋아요. 스스로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땀을 환부해서 무작정 많이 쏟아내고 피가 돌도록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혈액이 돌면요. 정체가 풀어지면 아토피 증상은 금방 사라져요. 음식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어요. 명심하세요. 제가 특히 권하는 거는 애들한테 고칼로리 고단백 음식을 먹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비슷한데요. 필요한 거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욕탕 사우나 찜질을 하면서 밥상 한 차리고 밥 못 먹으니까. 그러면요. 간단하게 먹으면서 영양을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많은 게 인스턴트예요. 햄버거, 피자 다 먹어요. 그것 때문에 피부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지면 뻘개진다는 거예요. 왜 뻘개지냐면 자 이제까지 힘없이 삐질삐질 하다가 힘나는 건 먹었어요. 힘나는 거. 고칼로리 고열량을 먹였어요. 이제 몸이 야 제대로 한번 치료해보자고 혈액을 돌려요. 그래서 환부에 피가 들어가요. 몸에 좋은 거 먹을수록 가려워요. 처음에는 더 빨개져요. 처음에는 물론 정말 안 맞았어도 나빠져요. 근데 치료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요. 음식의 범주에 든 건 제대로 치료만 하고 있다면 인체에 해를 전혀 못 줘요. 케이스 설명을 하면서 변화를 보일게요. 영국은 이제 5일째 얼굴하고 목에 많이 발랐다. 그죠? 11월 5일 사진이고요. 역시 12월 5일 사진이에요. 원래 눈이 문패스가 일어나서 눈이 찡찡 붓고 있었어요. 근데 각질날이 안 생겼어요. 잘 먹고 힘나는 약 먹고 제가 주는 약이 대개는 어때요? 엄청나게 열량이 강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하루 종일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가서 강제적으로 환부에서 땀을 내는 거예요. 자, 그걸 열심히 해준 사람이에요. 운동도 하고요. 물론 피부에 영양력도 이렇게 썼고요. 그러고 지금 상태에서 보름이 지났어요. 12월 21일이죠. 그죠? 보름이 됐죠. 자, 볼까요? 되게, 자, 영국 그 보름 지나서 모습이 이런 사람이 잘 없죠? 자기 옛날을 한번 들어보면 영국 그 멍청하게 보름이 있었어요. 진물 터지고 난리 나죠, 지금. 각질 떨어뜨리게 나고. 근데 어때요? 각질이 없어요. 진물도 없고요. 색깔도 오히려 뻘개진 게 좋아졌어요. 그죠? 1월 22일이죠, 그죠? 피부가 어때요? 촉촉하게 보이죠? 각질이 아니고 촉촉해져서. 피부 색깔이 분홍빛이 됐죠? 그죠? 자, 각질 가용 진물이 없어요, 어때요? 자, 목 상태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목도 아직 여기 조금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때요? 처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죠, 그죠? 목 피부가 역시 분홍빛이 됐어요. 치료한 지 2달 반이 됐어요. 치료한 지. 2월 26일이죠, 그죠? 이분이 화장을 먹었어요, 그냥.
못했다는 거예요. 화장이 안 된 목을 보면 별로 하나 없답니다. 자, 잘 보세요. 정석적인 변화요. 제대로 치료했을 때 변화요. 환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도로 한번 뒤집어졌어요. 착각이 아니죠.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어. 우리 깨끗하게 계속하죠. 어떻게 모든 증상이 각질 가려운 진물이 정체 반응이라면요. 정체만 풀어주면 증상은 절대로 안 생겨요. 각질도 없고 가려움도 없고 진물은 더더욱 없어요. 태산화는 더더욱 만들어요. 그게 정석적인 변화예요. 그게 그렇게 하려면 아까 조건을 넣었죠. 혈액순환이 24시간 돼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내부에서 기운이 계속 돌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절대로 정체가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 물론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 다 낫죠. 웃기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아니에요. 깨끗해지죠, 그죠? 이 사람 가려운 것 같아요? 안 가려워요. 각질 없죠? 진물 없죠? 태산화도 없다, 그죠? 잠 잘 자요. 근데 제가 낫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강제적으로 먼저 풀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건 정체 증상을 다 푼 거예요. 기혈의 흐름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혈액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했죠.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어떤 병이 나았다면 어때요? 찜질한 사원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둬도 어때요? 보통 사람 피부처럼 피가 들어갔다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아주 평범한 일인데 그게 안 돼요. 아토피환자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강제적인 방법을 조금 더 쓰다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운동 시간을 먹어요. 자발적인 뇌독을 보강하는 방법은요, 운동하고 한약하고 음식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로 풀어요. 이제 한약이나 음식은 기존의 방식에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운동량하고 찜질방 사우나량이 교차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여름에만 해요. 회복기 치료, 자발적인 치료는 겨울에 절대로 안 해요. 안 시켜요, 제가. 왜냐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자체의 변화가요, 일반인들의 피부도 위축시키는 상태예요. 강제적으로 아무리 풀어놔도 겨울에 운동으로 24시간 환부에 탄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하루 종일 마라톤 한다. 겨울에. 그럴 수가 없다 그죠?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 시켜요. 실제로 운동량의 기준은 5월달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꿔요. 5, 6, 7, 8, 늦게는 9월까지요. 이게 스스로 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욕사우나 찜질이나 강제적인 방법을 줄여가면서 운동량을 늘려서 피부가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이후에 가을, 겨울이 돼갖고 자, 목욕 조치만 시켜요. 다른 거 안 시키고요. 나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 한해서요. 정체 반응이 없고 여름 동안에 피부가 깨끗했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목욕만 시켜요. 하루에 한두 시간. 네, 일반인들의 목욕도 안 가르칩니다. 물론 9월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에요. 10월달 되면 시간을 더 줄여요.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일반인들도. 그래서 피부가 반응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나았다고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 변화를 한번 볼게요. 날짜를 2월 19일이에요. 연고 건지 며칠 안 됐어요. 빨갛게 올라와요. 그죠? 코는 연고 안 발라고 이상을 눈 주에도 연고를 발라놨는데 눈이 가려졌으니까 이마 쪽에도 연고 발라서 표시가 나죠. 그죠? 목은 안 발랐고요. 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땀에는 아직 증상이 남아있어요. 한 달 만에 다는 못 풀었는데 이마 쪽에 가볍게 발린 곳은 색깔이 막 돌아와 있어요. 그죠? 한 달 정도 만에 제대로 했을 때 변화를 읽어놓으세요. 우리 애가 요 정도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면 얼만큼 변화할 수 있는가 합니다. 자, 저기 탈산 때 모습이야. 1월 15일이다, 그죠? 우리 빨갛게 문페이스가 있나? 보호라서. 보로 미치니까.
31일 색깔 변화를 잘 보세요. 이 사람도 원래는 눈이 찢어져 있어요. 근데 눈이 찢어져 있는데 땡땡 부어서 찢어져 있어요. 뭘 보여주려고 했던 사진이냐면 탈세해서 정체가 일어나면서 가려움으로 넘어간 사람 케이스였어요. 저희가 짓물을 하면서 찢어지는 상태 있죠? 그 상태가 여기 있어요. 눈에 약간 보이죠? 그죠? 눈이 제일 심했는데 그 상태요. 물론 여기에 각질이 생기고 있죠. 정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요. 이게 아토피 약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때요? 이제 정체가 조금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때 변화예요. 이 변화를 다 하죠. 엄마들이 아까 애기 심한 애들도 어때요? 여기 지금 터지지 땀이 그리 터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거 좀 됐다는 소리죠. 뇌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정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 빨갈수록 빨리 나요. 이건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한 달 반 정도. 물론 눈이 심했는데 유증상 좀 덜 해진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한테 제가 되게 뭐라 했어요. 늦다고 코 있는데 아직 못 풀어놨죠. 그죠? 각질은 안 생기는데요. 혈액이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붉은 기운이 보여있죠. 피가 잘 안 떨어져. 저기 끓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노려요. 빨간 상태에서 계속 방치해요. 차기하면 각질 진물로 된다. 그럼 색깔도 검어져. 눈도 다 찢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 같아요. 자, 과연 저 정도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할 때 정체를 푸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자. 제가 한 3달 반쯤 됐어요. 요거는 이때 감염이 됐었어요. 목이 검고 진물이 나왔죠? 그죠? 각질이 많이 붙였는데, 각질이 없어요. 피부 색깔도 좀 돌아왔고요. 목 뒤쪽이에요. 역시 각질이 많이 붙어있죠, 그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간이에요. 다리 뒤쪽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뚜뚜뚜 올라왔어요. 같은 시간이에요. 맞아? 각질도 없고, 색소도 없고, 그냥 평범해요. 물론 되게 나은 게 아니겠죠? 그 다음 조치까지 해줘야죠. 앞쪽이에요. 대체로 정체가 풀렸을 때는 모든 증상이 없어져요. 치료를 잘 했는데, 우리의 가려워요, 우리의 빨개요,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저 잘못했어요, 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정면으로 보는데요. 역시, 각질이 많이 두껍게 덮였어요. 이 환자도 한의원에서 열이 많다고, 열내림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낫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 다 낫겠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11월 29일인데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날짜를. 보세요. 11월 23일이죠. 그죠? 각질 하나도 없다. 그냥 찌편질해졌죠. 물론 이 사람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짓 했는지 뻔히 알겠죠?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알겠죠? 목욕사원 어쩜 찜질방 가서 죽으라고 한 거예요. 열심히 약 먹고 열심히 먹고 중간중간에 운동하고 집에 가서 또 바르고 그런 거예요. 그 시간 이 변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냥 저렇게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아토피는 가만 놔두면 무조건 나빠져요. 왜? 피가 안 나요. 피가 계속 안 나는데 지가 어떻게 좋아져요? 명심하지 알겠죠? 팔이다 그죠? 그것이 한 달이 안 된 모습들은 누가 좋아졌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토피라는 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쉽게 증상 변화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짓을 했냐면요.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갖고 하루 종일 땀 뺐어요. 그리고 음식을 막무가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더운 거 많이 먹고요. 하고 운동시켰어요. 한약도요, 열내린 약이 아니고 죽으라고 보강이 되고 안에서 재생이 일어나고 심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기운을 돌릴 수 있는 약들을 전부 순환을 시키는 약이고 보강하는 약이에요. 물론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여건이 되기 전까지 보는 사람들은 전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돼서 오는 거고, 인연이 돼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다 가르쳐 주지만은 제가 붙들고 치료를 못해줘. 누가 물어요. 완치자냐면 저한테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앞으로 계속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병원 만들어서 환자를 제 손으로 치료해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중간하고 찜질만 가서 환자가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했는데 제가 걔 이름들을 갖다 대요. 왜요? 왜 의심 가진 환자들한테 제가 걔들 이름을 팔아야 되는데 팔 이유가 없어요. 걔들한테 치료에 들어오면 보라고 그러는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처음 얘기했죠. 아토피아에서 내가 관두교에 나가면서 나기고 해요. 이 사람 믿지 않으면 치료해주지 말라는 건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토피라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들면 거예요. 누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쟤 나왔다고 얘가 나요. 정말 한마디 얘기해요. 지학이 다른 거. 대신 지가 똑바로 하는지 똑바로 못하는지를 가르치자. 그 치료 방법이 지금 치료에 뭐가 잘못되어 있고 네가 어떤 개념을 모르고 치료하고 있다고 어떤 테크닉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오면 다 가르치죠. 들어놓고 네가 뭘 잘못했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해주지는 못해요.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 시스템만 있으면 떨어놓고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들어와. 이번에 강사 나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사 나왔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그래야죠. 그게 진짜로 의사가 이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지금 좋아진 애들, 나아진 애들, 나은 애들요. 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풀어낸 사람들이에요. 제가 도와줬다는 것 뿐이에요. 허약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체력 보강하고 음식하는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이건 되게 쉬워요. 음식은 무제한으로 잘 먹는 거니까 이거는 어때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씹어서 먹이든 갈아서 먹이든 그 마음대로는 고기 먹는다고 아토피가 어떻게 되진 않아요. 술도 좋은 약이에요. 일단 술이 겨울에 추울 때 술 한 잔 먹으면 목 따뜻해요. 실제로 아토피 환자 중에 몸이 되게 차서 한기가 되게 많이 들면 한약에 양주 섞어 먹어요. 정말 그렇게 해요. 이 약에 양주 잔 반잔 정도를 더 넣어갖고 술 섞어 먹어요. 동그라니 거죠. 술이 열이 제일 강한 약이에요. 써먹을 만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대신 안 돼요. 한약은 제가 해주니까 그게 신경 안 쓴다. 되게 원리는 아까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한약의 원리는 일반인들한테 설명해 주기는 너무 난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주기 난하니까 그냥 보약이 나고 좋아. 보약이 어디 있어요? 보약한 약 없어요. 그러니까 보약이라는 약은 없어요. 인삼을 소양이한테 왕창 먹이면 소양인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약이라는 약은 없어요. 단지 정확하게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약이라는 건. 그래서 그 환자들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약을 쓰는 원리, 처방을 구성하는 원리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한의사들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일반인 환자들은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까먹어라. 이게 제일 쉬운 치료 아니냐. 그래서 아토피 치료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얘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옆에서 까먹으면 되니까. 운동이요. 운동은 말했지만은 운동으로 땀을 빼자는 생각은 초기 치료에는 없어요. 그런 개념은. 대신 초기 치료의 운동 개념은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중증 환자들이 하는 일상적인 걸 가르쳐줄게요. 일상적인 시간, 24시간 어떻게 치료하라는 제가 기본적으로 따진 룰이에요. 8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은 줄넘기 달리기 이런 거요. 30분 정도 하고 아침밥을 먹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욕탕 사우나에 갔어요. 6시간 동안이죠.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는 5분간 물에 들어가 있고요. 5분간 사우나를 하고 10분을 쉬어요. 6시간 중에 3시간을 쉰다면서 5분, 10분 할 때 점심시간이 걸리죠? 좀 먹어야죠. 좀 쉬겠죠? 실제 시간이 2시간이 채 좀 더 넘어요.
근데 6시간을 투자를 해요. 이유는요, 체력 안배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목욕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목욕은 땀을 빼기 위한 치료가 아니에요. 목욕은 피부에 각질을 부풀리고, 상처를 완화시키고, 혈관을 확장하고, 위축된 피부,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어디 봐, 땀 낸다는 얘기가 없다. 그게 목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각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목욕법을 써야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거든요. 각질이 자기 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있는 사람은 목욕법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목욕법 써야 해갖고 애를 6시간 동안 물속에 담가놓은 사람이다. 실제로 한 애가 저희 되게 열심히 치료해서 왔어요. 너 뭐 했는데 물어보니까 물속에 6시간 있었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럼 뭐 했겠어? 나 안 찍은 거 다행이다. 그래서 잘못 치료한 거예요. 물속에는 5분 정도만 부풀립니다. 10분 이상 물속에 담글 이유는 없어요. 반복하는 겁니다. 부풀려야 돼요. 각질은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부풀려야 돼요. 부풀리고 5분간 부풀려서 반드시 사우나 가서 땀을 빼줘야 돼요. 그게 한 세트예요. 한 번씩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운을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각질이 쉽게 피부에서부터 이탈이 돼가 아주 자연스럽게 상처들이 쉽게 안 물어가요. 혈액순환을 시켜줘갖고 정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실할 때는 5분, 1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거예요. 6시, 9시부터 3시까지. 물론 그 사이에 쉬는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잘 먹여야 돼요. 애 나오면 초콜릿도 먹이고, 사탕도 먹이고, 햄버거도 먹이고, 짜장면도 시켜먹고, 피자도 시켜먹고, 통닭도 먹잖아요. 다 먹어요. 그때 체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깔끔하게 재생이 안 돼요. 명심하죠. 음식으로 아토피가 생긴다 해서 싹 걸리죠. 음식은 애초에 아토피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아토피가 알러지 질환이 아니고 면역 질환이 아니라면 음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아토피에 관한 치료 중에 음식하고 관계된 치료를 다 무시하죠. 생식, 단식 다 야채 과일 다 전부 다 무시하죠. 무조건 잘 됩니다. 대신 제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체질식을 하라고 가르쳐준 치료입니다. 그건 중독이 흘러나가고 있을 때 체질식이라는 걸 가르치켜요. 그때 체질식으로 돌리는 거고요. 그전에는 무제한으로 잡는 거예요. 굳이 피해야 될 게 있다면 찬 거 먹는 건 좀 피해야 돼요. 찬 것도 먹어도 좋은데 피하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먹고 배 아프거나 설사하면 줄이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음식은. 오늘부터 가서 애한테 무조건 잘 먹이세요. 먹이법 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분, 5분, 10분이고 5분, 5분, 10분은 그렇게 구애받지 마세요. 그래서 그건 물온도, 사우나 온도, 애 체력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죠. 근데 5분, 10분, 5분, 10분 이 정도에서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12시까지 찜질방 갔으면 반드시 펌프에서 땀까지 내야 되고요. 이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매일 저녁 한 11시쯤에 피부가 깨끗해야 돼요. 매일 저녁 11시쯤에. 그냥 목욕 상황에서 각질을 이미 다 없앤 상태고 상처를 줄여놓은 상태가 찜질방에서 환부에 혈액이 정체되는 걸 전부 돌렸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해져요. 일시적으로 깨끗해져요. 자, 되게 웃기는 건데 얼굴이 뻔한 애들이 찜질방 가서 땀 흘리는데 얼굴이 더 빨개질 것 같죠? 깨끗해져요, 일단. 그건 아까 긁어서 하얗게 되는 그런 같아졌어요. 당연히 피가 고여있는 놈을 다 쓸어냈으니까 어때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가서 해보면 돼요. 땀을 찾아보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대신 땀이 안 흘리면 절대로 안 깨끗해져. 그리고 1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풀타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쉬는 시간마다 잘 먹는다는 거. 중간중간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이완되고 처지는 걸 막아줘요. 물론 사이사이에 한약을 2개에서 5개, 10개까지 먹어요. 그래요. 초반에 체력이 딸린다는 생각에도 무제한으로 한약도 막 먹여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찜질방 가서 음료수 마실 때 한약에 설탕물 타서 먹으라고 해요. 근데 제일 필요해요. 체력소모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몸에서 기운이 제일 떨어질 때요. 힘이 먹어도 딸리면 막 먹는 거예요. 그것도 밤 19, 30분 이런 거 없어요. 전쟁이야. 그래서 이거는
중독이 된 거랑 그 중독을 풀기 위한 전쟁 상황이에요. 평범한 내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중독 상황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강하고 강한 방법을 써줍니다. 특히 초기 치료는 어때요? 무조건 제일 강하게 해요. 시간 후회 없어요. 사실 이 눈도 깰 수만 있다면 깨야 되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특히 초기에 중증인 애들은 밤에 1시부터 8시까지 편하게 못 자요. 왜냐하면 제일 가려울 때가 언제냐면 땀나기 직전이란 땀이 나다가 무절돼요. 왜냐하면 밤에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시기예요. 우리 얘기하면 음기가 제일 많을 때예요, 밤이. 그리고 활동을 제일 안 하고 있을 때요. 피부적으로 기운이 안 돌고 있을 때요. 그래서 어때요? 그때가 제일 가려요. 밤에 애들이 끓는 이유가 낮에 시큰 잘 놀다가 인간이 밤에 왜 이리 끓느냐는 그게요. 밤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찜질방에서 풀타임을 12시까지 하는데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잠을 편하게 못 자고 끓으면 집에서도 치료하는 거예요.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심한 환자들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요. 집에 목욕탕을 웬만하면 되니까 물에 빠져나가요. 한 10분 정도 빠져나가요. 그리고 사우나를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집에 사우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내라 그래요. 조그만 방 안에 보일러 최대한 틀고 전기장판 괜찮은 거 하나 깔고 전기 히터 2개 꽂고 그리고 이불 깔고 비닐 깔고 큰 수건 깔고 큰 수건 다시 덮고 비닐 덮고 이불 덮고 꼽아놔요. 그러면 따뜻한 물에 목욕시켜서 그 꼽아놓고 같이 노는 거예요. 애기들이나 어른들, 어른은 알아서 노는 게 아니고 뒤집기 쓰고 텔레비전을 보든 뭐 음악을 듣든 마음대로 하는 거고 최단 20분에서 30분 하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잠이 안 오고 가려움. 처음에만 그래요. 그래서 그 힘든 법이 되게 일주일에서 보루만 열심히 하면 가려움이 없어져요. 그 시기를 넘겨야 돼요. 그때 낮에 빨리 땀을 터져내야 되고 밤에 빨리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애가 최대한 안 끓도록 땀이 터지면 절대로 안 끓어요. 땀이 줄줄 나면 애들이 안 끓어요. 아주 시켜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빠 껐다가 땀이 펑펑 터지고 강제로 안 끓어요. 아, 역시 기운이 막힌 거구나. 알게 돼요. 치료해보면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애들이 하게 된다는 거. 하고 이제 만약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치료됐다면요. 깨는 시간 맞춰서 같이 돌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게 깨는 시간 기준으로 다시 몸차나 찜질방 시간을 조절하면 돼요. 자, 처음에 치료 강도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편해져요. 해보면 알아요. 되게 편해져요. 각질이, 가려움이, 진물이 계속 없어져요. 자, 초기 목욕 사우나 하는 거는 만들어진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뒤에 찜질방에서 하는 치료는 만들어질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체를 푸는 요령이에요. 자, 이걸 자기 피부에 맞게 정확하게만 구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양한 테크닉들이 사실 필요하고 다양한 피부 반응을 보는 눈이 있어요. 외형용법이라는 또 복잡한 방법이 있어요. 랩을 쓴다든지 부항을 쓴다든지 뭐 입욕제라든지 보습제라든지 뭐 꿀소주 제가 희한한 것도 되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그걸 그 환자의 자기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기 피부가 각질인지 가려인지 진물인지 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대충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정책을 전체 아토피 정체 중에 어느 단계로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게 맞춰서 어때요? 그 단계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서서히 자기가 아토피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아직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토피 자체의 원인 증상 치료론에 대해서 요약판에서 그냥 가르쳐 드렸어요. 말이 많았는데 이해가 정확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실제로 치료해보면서 느껴야 돼요. 이론은 이론인 거예요. 그죠? 저희가 매일매일 애들 붙들어놓고 해봐야지 아 이게 현실이구나 알게 돼요.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갈 건가 하는 것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흉내내는 거예요. 환자한테 되게 뭐래요. 너 흉내내고 있다고 이해를 못하고 치료해요. 그러는데 열심히 찜질방 다니고 치료하고 있어요. 네? 찜질방에 10시간 있다 왔어요. 저한테 보름 동안 찜질방 가서 하루 종일 찜질하고 자기 되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피부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또 왔어요.
뭐였어요? 물어보니까 찜질방 가서 10시간 동안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죠? 응? 제가 그래서 찜질방에 왜 갔는데? 물어봤어요. 찜질방 왜 갔는데? 땀 빼고. 땀만 빼면 나면 뭐해야 이가. 그래서 한테 한테 들고 가고 진짜로 들어 나왔다고 생각하고 찜질방 10시간 가 있었어요. 왜요? 각질자도 어떤 부친처럼 찜질방 10시간 가 있어요. 낫겠어요, 우리가. 각질 부치도 찜질방 가면요, 청소하면 각질이 말라붙어요. 그래서 열기 때문에. 어덕버덕해져요. 어덕버덕해지고 땡기고 가렵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땀이 터지면서 각질이 물에 덮여갖고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찜질방에 있을 땐 되게 편하네요. 땀 흘릴 땐 되게 편한데 땀 흘리고 딱 돌아서면 30분 만에 각질이 싹 덮여요. 내가 목욕 사우나는 의미를 알고 하려 그랬죠. 각질 부치처럼 백날 땀 흘려도 헛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지루하는 것도 보고 몸 보면 아, 너 뭐 잘못했답니다. 자, 그거 보는 눈까지 생기면 제가 어떻게 환자를 보는지도 다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치료가 뭐가 잘못돼서 스스로 알게 돼요. 머리 청동대까지 안 와도 되는데 대개는 안다고 하는데 또 보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테크닉에 대한 문제니까요. 테크닉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집에서든 찜질방에서든 어디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배도법은 찜질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운동에서 땀 빼는 건 뭐 다른 거고 찜질방에서 땀 빼는 건 배도법이고 목욕하는 것 중에 찬물을 갖다 등을 갖다 갔다 오면 내원력이고 입을 뒤집어 씌웠다 놓으면 풍력이고 전부 테크닉이야.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런데 환자들이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방법에 대한 걸 구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그 짓을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풍력을 해야 된다면 왜 하는지, 어느 정도를 하는 건지, 얼만큼 풀 수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제가 풍력하는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풍력으로 아토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증이 되게 경증이 돼요. 자, 그럼 각질 생기고 해요. 데리고 가서 좀 운동시키고 덮고 다시 할까 나다 하면 그나마 혈액순환이죠. 그나마. 차가운 것보다 훨씬 낫죠. 실제로 각질이 딱 없어지거든요. 목욕까지 병행을 하면 내몬욕이든 내몬욕도 실제로 목욕이죠. 근데 제가 제일 웃기는 게 내몬욕 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내몬욕이라고 따라가요. 거기다 가서 더운 걸 정말 가면 내몬욕이에요. 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데 겨울에 찬물에 들어간 놈 미친 놈이야. 왜냐면 바깥이 차요. 이미 바깥 온도가 영 거예요. 찬물 안 들어가도 차요. 왜 들어가요? 춥다면서 떨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내원력이 찬물 들어가고 싶으면 여름에 가죠. 여름. 여름에 더운 물 같다, 찬물 같다. 저는 꼭 내라서 빼는 필요 없어요. 내원력이나 풍력도 혈액순환을 시키자는 거예요, 목적은. 가만히 보면 뭐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이런 말이야. 그래서 빨리 얘기하면 돌리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되게 약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풍력으로 아토피가 났어요. 야, 아토피 났는다, 풍력. 무슨 소리냐면, 야, 촛불이 있는데, 촛불 끄는 방법은 어때요? 푹 부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는 방법 맞죠? 불 끄는 방법. 불면 꺼진다 하는 원리가 생겨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입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 강도가. 중증이나 경증이라는 변화를 정확히 읽어줘야 합니다. 엉뚱하게 붙들고 불고 있다는 거예요. 중증이가 뒤집어졌는데 입을 뒤집어 씌웠다 놨다면 피가 돌아. 그렇다고 따지나. 그렇다고 정체가 불려요.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먹여주지도 않으면서 그 짓을 하죠. 그렇게 안 하는데요. 중증인 애들은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날씨 따뜻해지면 그것도 조금 나아요. 앞으로 이제 제가 계절적인 변화나 몸의 변화, 한열의 변화, 순환의 변화를 잘 보고 있으면 아토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에 보여요. 그것까지 알면 언젠가는 반드시 치료돼요. 시간 문제예요. 그다음부터는 시간이야. 많으면 치료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는 어때요? 불치나 낙기 질환이 아니고 불치 질환이 아니고 치료가 돼요. 유전도 안 돼요. 그래서
괜히 엄마들 내 때문에 네가 아스피 걸렸는데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야. 유전 하나도 아니야. 그래서 중독질환은 유전이 안 돼요. 왜냐면 후천적으로 획득된 건 유전이 안 돼요. 아버지가 전쟁하다가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는데 애를 임신을 시켜도 팔다리 다 있어요. 획득되기 때문에 후천적인 거예요. 이렇게 중독병이라는 건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유전이 안 돼요. 다만 체스만 유전이에요. 그런 부분은 대충 제가 할 이야기가 대충 끝났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